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1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이 경제 수장들의 집값 경고와 함께 또 추경 매수 자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거래 절벽 속 집값 상승, 다시 말해서요. 세금부터 대출까지 초강력 규제 때문에 거래가 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를 내다볼 때도 공급 부족을 해결할 만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챙겨두시고요. 자, 부동산 네트워크는요. 이런 상황에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무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집에 밖에 많이 외출을 안 하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고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이제 오늘 먼저 부동산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접수된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 끝번호 3325번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안양시의 어떤 아파트에 10년째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 살고 계시네요. 자, 매매를 하고 서울로 올 생각이십니다. 강남이나 서초, 청량리 쪽 다세대로 옮기는 건 어떤가요? 아파트에서 다세대 쪽으로. 이런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한 채는 실거주, 또 한 채는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사님, 일단은 안양에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그 서울 쪽에 다세대로 옮기는 건 어떤지 여쭤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채는 실제 거주하시고 또 한 채는 자녀에게 자녀 이름으로 하는 거, 이런 투자 방법 어떤지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꽃마을 한신 아파트예요. 뭐 보니까. 내용도 많이 올라갔고요.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위치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10년 동안 보유하시고 또 이제 이게 뭐 점차적으로 가격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3년 안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한 아파트죠. 주변 지역을 보면 이쪽에 이제 평촌역이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이 범계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이 평촌역과도 거리가 있고 이 범계역과도 약간 도보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자체가 이 평촌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울타리처럼 주변에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좀 호재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호재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 평촌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덕원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GTX 얘기가 좀 정찰한다, 뭐 확장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좀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호재거리가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위쪽 이제 과천이 있죠. 이 과천 쪽 주변 지역에 신도시, 이 신도시 안에 꾸준하게 이제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직주근접의 직장인 수요층들이 이 평촌역 쪽 주변 일대로 상당히 좀 많이 앞으로도 몰릴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도 매매가가 또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 주변 일대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이 거품이 많이 안 껴져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가격대가 올랐으니까 나도 좀 인서울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뭐 청량리라든가 소초라든가 이런 일대는 사실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를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격대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파트를 구입 못하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호재거리를 끌고 와서 이 다세대 빌라를 좀 구입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실거주를 하고 가족들이 실거주하고, 하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이 갭 투자 형태로 좀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안에 포함이 되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이쪽 지역 외에 다른 일대를 보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청량이라든가 서초동 일대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또 방배동 일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또 갭 투자로 해서 전세에 대한 어떤 갭 투자 이런 것을 봐서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 전세가가 또 낮춰질 염려는 있는 거예요. 다세대 쪽 주택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대가 전세가 높다고 해서 다세대 주택에 있는 전세가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면 이 다세대 주택의 전세에 사는 수요층들이 수도권 일대로 빠져갈 수 있는 염려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평촌역 쪽 주변 일대에 이런 아파트들이 이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튼튼하거든요. 튼튼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거주를 해서 한 5년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크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 5년이냐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이 GTX-C 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때가 이제 한 4년 이후 이렇게 좀 책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게 되면 좀 더 가격대를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과천에 만들어지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4년 이후에는 좀 윤곽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평촌역 쪽 주변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 이게 마을로 조성되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오히려 좀 더 힘을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유 의견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시는 전략이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일단 보유 전략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문자로 접수된 상담이 있는데요. 끝번호 7511번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양주네요. 양주 회천지구 센트럴 아리스타 주상복합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도 적고 걱정이 앞섭니다. 전망이 어떤지요? 자, 이사님, 주상복합 아파트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 세대수도 적고 해서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세대수가 적다. 이 세대수가 적은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쪽 동네, 즉 덕계역과 덕천역, 이 주변 일대는 이 회천지구라고 해서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이렇게 덕계역이 위치해 있고 바로 위쪽에 이제 덕정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회천 도시개발지구가 이게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여기 안에는 공동주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 같이 산업단지가 들어가요. 왜 양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양주시에서 이 뭐랄까요, 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이게 분산 쪽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오히려 예전에는 좀 장점으로 작용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게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회천지구를 여기다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도 길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호재거리가 또 하나 터진 거죠. 바로 GTX-C 노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덕정역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역까지는 불과 30분만 이제 도착을 해요.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철도가 개통돼서 비전이 높다. 이것도 장점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전세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천지구 자체는 공동택지 개발지구도 있지만 여기 안에다 크게 또 산업단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도 점차적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덕정역과 덕계역과 도보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세대수가 적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덕정역과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이 또 하나는 덕정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세대수가 이렇게 뭐 많은 세대수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세대수들이 구역별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크게 단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격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보유하셔라. 잘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양주의 아파트 당첨 소식 충분히 더 기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이죠.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도 괜찮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섭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학군 및 먹자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자, 이사님, 이 고덕신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덕신도시에는 축구장 약 한 400개의 넓은 부지에 삼성전자, 이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현재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나 좀 완료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주 인구 약 한 5만 명 정도, 거기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층 약 한 44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현재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RT 지제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리역에서 지제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평택시 평택동입니다. 주변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장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수요도 넘쳐나는 곳이겠죠. 교통도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의 통건물인데요. 일단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좀 짚어볼까요? 네, 본 건물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5룸 4개, 또 투룸 1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또 지상 1층에서 4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준공이 돼서요. 현재 지금 전세와 월세에 대한 임차인들은 다 들어가서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가가 상당히 좀 괜찮죠. 약 한 7억 정도입니다. 현재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직장인 수요층으로 현재 좀 꾸며져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옷가방만 들고 오면 바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본 건물 옥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평택역이 보일 정도로 평택역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특징 추가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외장과 내부가 이제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1.5룸이라고 해서 이 작은 형태의 원룸 형태가 아니고 상당히 좀 크게 꾸며져 있는 1.5룸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도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 좀 투룸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투룸도 뭐 거의 뭐 3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넓은 구조로 거실과 이 안방 구조가 좀 빠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당연히 뭐 에어컨도 천장형 에어컨으로 구비가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가격대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해서 월세 수입을 챙기시고 추후에 좀 매매를 하시게 되면 또 높은 가격에 또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4층짜리 일단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안 된 건물인데 여기 뭐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된 이런 멋진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입지와 호재도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2, 3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옥상에서 바로 평택역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위치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택역은 1번 출구와 2번 출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2번 출구 쪽은 이 상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또 1번 출구 쪽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 형태로 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평택하면은 뭐 상당한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위쪽에 뭐 고덕국제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또 지지역과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10개의 산업단지가 현재 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월세라든가 전세 뭐 이런 어떤 임차인 수요층들은 상당히 좀 넉넉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의 뭐 KTX 지제역 쪽 주변 지역의 뭐 KTX 역과의 어떤 연결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고덕국제 신도시 바로 앞에 이 삼성 반도체가 위치해 있는데 이 삼성 반도체가 건물을 완성하고 꾸준하게 지금 현재 그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하게 되면 또 건물을 또 부시고 또 새롭게 또 건물을 짓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좀 반도체 클러스터를 현재 좀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는 뭐 평택항 쪽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라든가 또 이 서정리역 쪽 주변 지역의 뭐 호재거리라든가 뭐 상당히 많은 뭐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좀 풍부하게 좀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집가 상승, 또 임대가 상승, 또 거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상승도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 살펴드렸습니다. 그 1호선 평택역에서 가깝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반도체 공장 근처에 있습니다. 교통도 점점 좋아지는 곳인데 자, 이제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가격 전략 한번 콕 집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매매가는 약 한 7억입니다. 현재 그 나오고 있는 월세는 약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250만 원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출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한 4억 7천이면 가져가실 수 있다. 그 4억 7천에 한 2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거리 내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평택역 한정거장이 바로 이 지제역입니다. 이 지제역은 바로 SRT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 서울하고는 뭐 금방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변 지역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위치해 있죠. 거기에 따른 직장인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풍부한 수요층들이 바로 직지근접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권이 잘 되어져 있고 먹자 상권이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은 수요층을 좀 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정리역이라든가 이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아직까지도 풍부하게 살아있는 이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어떤 부동산 만나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광섭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화성시 다가구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수인분당선 야목역과 어천역이 인접해 있는데요. 비봉 IC를 통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접근도 용이해 서울까지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한 입지입니다. 자, 이사님, 이 화성시의 교통망 더 좋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이면 이 인천발 KTX가 바로 이 어천역에 들어선다. 상당히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KTX가 타 지역의 어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이동의 편의성은 물론 또 인구 유입도 크게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화성의 어떤 큰 가치가 여기 좀 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인 화성시는 탄탄한 배우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 기아자동차 연구소를 비롯한 대기업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내 약 100만 평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봉담 송산 고속도로의 개통 소식도 있습니다. 총 18.3km의 규모로 건립된 고속도로의 신설로 화성 산업단지의 개발 여건이 강화되며 송산 그린시티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 또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교통 개발 호재와 산업단지 배후 수요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정말 핫한 곳들 평택에 이어서 이번에는 화성으로 와봤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요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개요와 건물 특징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해 있는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본 물건의 주변 지역은 그 수인 분당선이라고 하죠. 이 야목역과 어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접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실 것은 바로 이 땅에 대한 면적입니다. 이 대지 면적이 509평방미터, 고평역도로 하게 되면 약 한 160평 정도, 150평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땅 면적이 상당히 좀 넓은 지역에 올라선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층수는 지상 1층과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투룸 6개, 3룸 2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본 물건은 2017년도에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11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새 뭐 다가구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단독주택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2017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지 평수가 509평방미터, 약 한 509평방미터입니다. 고평역도로 하게 되면 한 150평에 지어져 있는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만 가져가도 높은 수익이 나오는데 또 위에까지 건물이 져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룸과 3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 지금 대지와 함께 건물 요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둘러보시면 장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입지와 호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이 본 물건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인 분당선이라고 있어요. 이 수인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이 어천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어천역에 또 KTX 어마어마한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어떤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 비봉 톨게이트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또 백화가 IC가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는
대지 면적이 넓은 다가구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촌역조 주변 지역에 이제 KTX가 들어선다는 것이 하나의 큰 호재거리입니다. 가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벌판이에요. 이 벌판에 왜 KTX가 들었을까? 앞으로 꾸준하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산업단지가 지어지면서 그만큼 많은 수요층들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 KTX 정차역을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호재거리에 대한 잠재적 수요층, 거기에 따른 어떤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화성국제 테마파크라고 해서 바로 위쪽에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의 하나의 어떤 축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화성 쪽 주변 지역에 또 이커머스 물류단지, 현재 그 국가에서 꾸준하게 지어지고 있는 이 물류단지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요 창출로 인한 직장인 수요층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본 물건의 가격은 약 한 11억 2천만 원 정도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는 3억 4천만 원에 월 약 26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은 약 한 5억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가 이 대출을 잘만 활용하면 약 한 3억 이하, 즉 2억 8천만 원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대지 면적이 넓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대지 면적으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투자 포인트는 약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인분당선, 즉 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촌역과 야목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어촌역 쪽 주변 지역에 KTX 노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 거기에 따라 어떤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화성국제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어떤 그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수요층들도 많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따른 풍부한 배우 수요층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화성 자체가 이 도시개발 지역으로 상당히 좀 많이 묶여져 있는 지역들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부동산 연구소의 박미순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박미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성수동 2가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서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2호선 뚝섬역인데요. 도보로 약 6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자, 소장님, 성수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성수동은 일단 부촌의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주거지, 그리고 고급 일자리, 쾌적성, 거기에다가 또 탁월한 교통 접근성을 둘 수가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 또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서울의 주요 일자리 지역과 모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유망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 12층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인데요. 1인 가구에 맞춤 특화 설계된 1.5룸의 구성과 친환경 세라믹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홈 IoT 시스템과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풀옵션을 제공해 편리함을 더한 것도 성수동 오피스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성수동의 레미콘 공장이 떠나는 부지 약 10만 평을 수변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숲 일대를 생태 과학 문화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이가의 오피스텔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성동구 성수동 2가로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 일단 주변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호재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성동구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24제곱미터입니다. 1.5룸으로 되어 있고 방 하나, 거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풀옵션 가전이 들어가 있고요. 총 12층으로 되어 있고 2개 동으로 이어진 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 수익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매매가 3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건물적인 특징도 있지만 첫 번째로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건설임대 사업자 매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고전 등기하기 이전에 임대 사업자를 내면 우리가 건설임대 사업자라고 하고요. 또 소유권 보전 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설할 때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건설임대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재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금 4종 세트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건물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률이 65%로 상당히 높은 전용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수동에는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1.5룸이라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모두 유럽산의 자재를 사용해서 아트월이라든가 주방 다 유럽산이고요. 이태리산 타일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말이면 준공이 완료가 될 텐데 2개 동으로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요, 저처럼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젊은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구조들, 맞춤 특화 설계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옵션부터 해서 내부 공간까지 이런 점 만족감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입지 여건이죠. 이 주변에 2호선, 이 라인, 뚝섬역 인근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조금 더 알아주실까요? 네. 성수도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입지해 있고 주변에 있는 성수역이라든가 또 서울숲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역세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는 사실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인데 서울숲을 비롯해서 주변에 한강도 가까이에 있고 또 뚝섬 유원 지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에 잠실 운동장이라든가 건대 상권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라든가 휴식 공간이 주변에 많이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뚝섬역에서 이 성수역 주변으로 해서는 사실 그 성수동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뭐 카페라든가 또는 뭐 특화거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또 그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수 IT밸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수 IT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해서 한 3,800개의 기업에 한 10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입지적으로 강점이라고 한다면 교통면에서도 2호선이나 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이라든가 용산, 여의도,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인근의 대학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1, 2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 입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변에 강변북로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교통면에서는 아주 중심지의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수동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죠.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게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동의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반포의 아크로 리브와 견줄 만한 가격대로 3.3제곱미터당 1억을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초고층 아파트로 변신하게 된다라면 이곳의 집가 상승은 정말 무섭게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동은 성수동 어디나 전부 다 집가 상승의 압력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례로 이런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3.3제곱미터당 1억 5천을 넘어서는 등 집가 상승의 좀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아무래도 이 성수 IT밸리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수동의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사실 생산 가능 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20대에서 30대의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 평균보다도 3배 정도가 더 많은 인구 유입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수 IT밸리는 성수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지금 현재 뭐 한 10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은 IT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에 이미 성지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수동은 또한 이 서울숲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용산 민족공원 이야기도 하지만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같은 경우도 60만 제곱미터가 넘는 상당히 큰 생태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방점이 바로 삼표 레미콘 부지의 이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표 레미콘 부지가 이전한 그 자리에는 이제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과 어우러진 이 공원이 상당히 가치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벽한 그 입지와 또 일자리까지 갖추고 있는 성수동은 앞으로 10년 후에 부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수동 이가의 오피스텔 이렇게 입지 요건과 함께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서울의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서울을 빙글빙글 도는 2호선 그린라인이죠. 이 중에 뚝섬역, 도보 약 6분 거리에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배우 수요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서울숲이나 아니면 어린이 대공원 등 우수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또 레미콘 공장 부지, 공원화 사업 같은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개발 호재까지도 풍부하다는 점,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성수동 이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매매 예상가가 3억 8,200만 원입니다. 최근에 성수동의 오피스텔 분양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희소성 있는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시에는 3억 2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투자금 6,2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2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대출이 70%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8,500만 원 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의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박미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전농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인데요. 1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약 1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자, 소장님, 전농동 인근의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경 한 4km 이내에 시립대라든가 외대, 고대를 포함해서 한 12개 정도의 대학이 포진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 한 36만 명의 배우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교통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강남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농동 오피스텔의 건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지어지는 건물인데요.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바로 앞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 또한 우수한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우수한 자재로 마감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편리한 동선으로 짜여진 주방과 넓게 구성된 위층 면적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 에어컨, 비데, 스타일러 등 풀옵션으로 구성돼 1, 2인 가구가 큰 짐 없이도 몸만 들어와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청량리역의 GTX 개발 소식인데요. GTX B, C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삼성역과 함께 수도권 전역을 잇는 교통의 허브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그러니까요, 청량리역 인근으로 와봤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가벼운 정보부터 캐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그려볼까요? 네, 청량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입지를 했습니다. 초역세권의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은 23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까지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부 복층형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지상 같은 경우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까지 도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풀옵션이 제공되는 오피스텔이고요. 2023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층 건물로 293실이면 굉장히 좀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 세대가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입지적인 강점이 우수한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전면 대로변의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전용률이 63%에 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복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가 쾌적함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풀옵션 가전뿐만 아니라 IoT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옥상에도 또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오피스텔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2023년에 준공이 완료가 될 텐데 아주 멋진 공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일단 복층 구조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내부에 지금 들어가는 옵션들이 뭐 비대 스타일러 이런 것들까지 완벽한 옵션들이 그려진다는 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건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만 또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입지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또 개발은 주변에 좀 많이 될런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입지와 호재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입지와 호재는 어떨까요? 네, 입지는 청량리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청량리역은 현재도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상당히 우수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북부의 최대 중심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 1분 거리니까 정말 보기 드문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은 현재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청량리 재정비 촉진 구역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이문 휴경이라든가 전농, 답심리 또 이러한 곳들의 뉴타운들이 지금 활발하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에 입지에 있기 때문에 청량리 3, 4구역과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구역이 지금 활발하게 재건축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곳과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바로 3, 4구역이 지금 한양 수잔이라든가 또 롯데, 효성 해링턴,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준공이 되는 시점에는 한 5, 6천 세대의 아파트 촌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주변 인프라들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동반 상승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곳이 또한 청량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에는요, 1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분당선, KTX, 경원선 등 6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리를 강북의 삼성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이 GTX B와 C 노선, 그리고 면목선, 그리고 SRT 연장, 강북 횡단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11개의 노선을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복합 환승역이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그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철도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외곽순환도로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 버스도 한 60개가 지나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교통망을 갖춘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강남 못지않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현장 같은 경우 지금 대로변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량리 대로변 쪽으로는 정부 기관이라든가 또 관공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오피스텔이 많지 않은 곳이 또한 청량리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업무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변의 대학 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합쳐서 1, 2인 가구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6개의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청량리역 건너편에는 역사문화생활 공간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주변에 있고 또 이러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량리역의 개발 호재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GTX가 한 개도 아니고 2개의 노선이 겹치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량리역에는 GTX B, C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심인 삼성동과 서울역에도 2개씩의 지금 GTX가 들어오게 되는데 GTX 노선이 3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환승 트라이앵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거점들의 환승 트라이앵글 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동북부 쪽에서는 바로 그곳이 이 청량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부의 교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GTX뿐만 아니라 현재 22년에 착공 예정인 면목선도 또한 교통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GTX 같은 대동맥교 같은 큰 철도 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면목선과 같은 지선은 또 일반 도시철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목선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바로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7호선과의 교통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광북 횡단선도 연결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광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의 그 어떤 소외 지역들에 많은 교통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3호선이라든가 또는 5호선, 9호선을 연결할 수 있어서 청량역에서는 모든 도시철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통망이 확충되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 환승센터가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이제 교통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통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 또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청량리 우리가 588 이런 거 많이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초고층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량리 3, 4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인접해 있는 미주 아파트까지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곳의 모습은 지금과는 현저히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청량리 주변에 또 대규모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의 거점으로 형성이 될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가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일자리 접근성까지도 더 만들어지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답심리에 있는 답심리 뉴타운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다라는 점은 충분한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격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복층형으로 원룸형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24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분양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놓을 경우에는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복층형으로 되어 있어서 청량리 역 주변에 복층형이 최초 공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원룸 대비해서 한 10% 이상 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월 천에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대출이 70%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7, 8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의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순 소장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